아이스크림에 간장과 참기름이 섞인 소스를 뿌린다. 우리 아빠 미슐랭 3스타야.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2월 미슐랭 3스타를 받아서 정말 화제가 된 밍글스 레스토랑의 강민구 셰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끼의 식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예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는 이 강민구 셰프에 대해서요, 제가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강민구 셰프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의 요리 인생은요, 정말 우연히도 시작이 된 것이랍니다. 원래 저는 요리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정말 여러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요, 정말 요리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강민구 셰프의 요리사로서의 첫걸음은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퀴진 모데르, 모던 퀴진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조엘 루비숑의 레스토랑에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세계적인 셰프로의 길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음식은 그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철학이 담긴 하나의 스토리이죠.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요, 강 셰프님의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강 셰프의 요리는요, 한국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 세계적인 감각을 가미한 것,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강민구 셰프의 첫 레스토랑은요, 2014년 청담동에서 밍글스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지하 1층이었는데요. 밍글스라는 우선 이름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한국의 맛과 세계적인 그러한 감성이 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며, 또 자신의 이름이 강민구, 네, 그러니까 밍글스랑 발음도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이 레스토랑의 이름을 밍글스로 정했다고 합니다. 강 셰프는 처음에 한식을 선보이는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식 강습을 하고 있는 조민숙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 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요리사들의 수업 모임도 꾸리고, 또 백양사에 선진하면서 1년 반 동안이나 매주 정관 스님으로부터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요, 요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철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찰 음식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자연의 재료를 활용하면서 소박하면서도요, 아주 깊은 맛을 내는 것이 그 특징이 아니겠어요? 네, 이 사찰 음식을 통해서 강 셰프는요, 재료 본연의 맛을 존중하고 음식에 대한 존경심과 겸손함을 요리에 담는 법을 잘 익혔답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강민구 셰프의 요리 철학과 스타일에도 정말 큰 영향을 주었고요, 그의 요리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 깊이를 더 간 것입니다. 강 셰프는요,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정말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이면서요, 드디어 2025년 올해 2월 25일에 미쉐린 3스타로 선정이 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레스토랑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미쉐린 스타는요, 단순한 이 스타, 별이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강 셰프의 말을 들으면서요, 저는 정말 위대한 셰프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답니다. 강민구 셰프가 가장 애정하는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짐작했듯이 바로 장입니다. 한국의 이 발효 문화는요, 정말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 셰프는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했으며, 특히 우리의 고추장, 된장, 간장, 이 장을
즉 발효 음식이죠. 이 발효를 중시하면서 한식의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어 했던 것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이 가진 이 깊은 맛을 요리에 녹여내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밍글스 레스토랑의 성공 이후 강 셰프는요, 주저하지 않고 더 넓은 무대를 향하여 해외로 진출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이 미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홍콩과 파리에 진출을 하게 된 것인데 어떤 레스토랑인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홍콩에는요, 2020년에 한식구 레스토랑을 오픈했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는 2023년 2년 전에 세토파라는 레스토랑을 열었는데요. 세토파는 서울에서 파리까지 서울 to Paris, 그러니까 세토파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선 홍콩의 한식구 레스토랑을 살펴보면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반상 세트가 나오는데요. 점심 5코스를 보면은요, 우선 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로서 갈비찜이나 간장새우, 그 다음에 곤드레밥, 미역국, 취나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슐랭 원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3스타, 네, 홍콩의 1스타, 벌써 합하면 4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파리의 그 23년에 오픈한 세토파 레스토랑의 경우에는요, 창의적으로 해석한 요리를요, 현지의 식문화와 조화를 통해서요, 정말 한식의 다양성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토파의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파리의 식재료를 이용해서 한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리 현지인들도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한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요리인지 궁금하시죠?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프랑스식으로 만든 닭갈비, 갈비찜, 그 다음에 갓죽, 그 다음에 치킨, 굴전 등 정말 다양한 메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주 파리지안들도 즐겨 찾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한식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요, 그 각 도시의 특색을 반영한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의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정말 이 홍콩과 파리에서의 두 식당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서울에서는 뭐 밍글스가 그 정말 가치가 더욱더 높아져서 예약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3스타가 되고서는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조만간 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저를 밍글스에 초대한 친구는요, 당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부인인 알렉산드라였는데요. 알렉산드라는 정말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요, 정말 항상 앞서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한국인 저에게 밍글스를 처음 소개해 준 것도 바로 이 인도네시아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그때 알렉산드라랑 처음 갔던 그 밍글스는요, 그 지하 1층이었는데요. 솔직히 그때 나올 때요, 그 맛하고 풍미하며 플레이팅 이런 게 범상치 않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솔직히 그 10년 전 그때 갔을 때는요, 제가 10년 후 2025년에 미슐랭 3스타가 되리라면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초의 밍글스를 오픈한 거는 2014년도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디디와 저를 지금의 이 밍글스가 위치한 이 식당으로 초대한 친구는요, 바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요, 영국 남자 조시하고요, 그의 이쁜 부인, 얼마 전에 아기도 탄생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디디와 저를 초청을 해줬는데요. 이때는 벌써 예약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항상 미리미리 기민하게 대처하는 가비 덕분에 예약이 돼서 드디어 디디와 저도 지금 위치해 있는 미슐랭 2스타인 밍글스에 가서 그 별미의 요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뭐를 먹었는지 궁금하죠? 정말 여러 코스 메뉴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요. 가장 잊지 못할 것은 그 유명한 시그니처 디저트인 장트리오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감이 가세요? 디저트에 장의 맛을 가미했다는 거? 이 장트리오는요, 된장, 간장, 고추장을 활용한 아주 독창적인 디저트인데요.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시죠? 강 셰프가 우리나라의 이 장이 가진 그 깊은 맛을 어떻게 디저트로 표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다가
드디어 탄생을 한 그러한 메뉴인데요. 장트리오는 디저트인데 이름에 벌써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오신 손님들은 좀 의아해하지만요. 이 장트리오의 이 풍미는 정말 가별하기 때문에요. 한 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도 디저트로 또 장트리오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이야기 되면 한번 가보시면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프랑스에서 한국계 세드릭 오 장관이 방한을 하여서요, 제가 회원으로 있는 저희 한불 클럽에서 밍글스로 장관님을 초대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대사님도 같이 갔는데요. 이때 장관님, 대사님 또 우리 저희 한불 클럽 회원들 정말 밍글스의 이 한식의 글로벌 터치가 가미된 이 맛에 모두들 정말 뿅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듯이요, 식사 마친 다음에 모두 강민구 셰프님을 초청해서 다 같이 박수를 친 다음에 한 컷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후에는요, 홀에 나가서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강민구 셰프와 또 이 전체 홀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게끔 저희 회원들이 다 함께 찍었는데요. 정말 음식의 맛이 거기 온 함께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아주 소중한 기회였답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지난 1월 한국 이미지선 시상식 다음날 에드워드 리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셰프님과 함께 같이 갔었습니다. 에드워드 리께서 이번에 그 어머님과 시상식에 참석하러 같이 오셨기 때문에 에드워드 리와 모친, 그리고 또 이번 그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그 유진 회장님도 함께 했는데요. 유진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별미의 맛집을 가니까요, 너무나 좋은 와인을 가져오셔갖고 그 와인과 같이 페어링을 하면서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그 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식 하나하나가요, 어찌나 신선하고 그 맛이 각별하고 잊을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감으로 음식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시각적인 그 플레이팅하며 그 풍미하며 먹었을 때 그 텍스처, 식감까지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놨는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밍글스에서는요, 다른 레스토랑하고는 좀 달리요, 몇 가지 메뉴에 해당하는 그 음식에 들어가는 이 신선한 식재료들을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요, 한가득 담아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먹기 전에 눈으로 이 신선한 재료들을 한꺼번에 다 보니까요, 정말 재미도 더하고요, 맛도 더한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식재료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 정말 강 셰프님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아미주 뷰슈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밤 수프는요, 이 밤칩하고요, 트러플이 어우러져서 나오니까 정말 이 시작부터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로 나온 이 아미주 뷰슈는요, 계절 생선 회인데요. 광어회에다가 이렇게 까비아를 얹어서 나왔기 때문에 우선 먹기 전부터 침이 꿀꺽 삼켜졌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제주 갈치를 튀겨봤고요. 감태로 마른 이 감태 롤하고 육회가 같이 나왔는데요. 정말 그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할 생각을 했는지 먹으면서도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이어서요, 대하하고 계절 채소 타르트가 나왔는데요. 그 식감 정말 절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밍글릭 팥인데요. 밍글릭 팥은요,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선, 한우, 모래 세 가지만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우, 도가니, 전복, 해삼, 연근, 도토리, 소면, 그리고 몇 가지 보스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겁니다. 먹으면서도 정말 제가 엄청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보양식 같은 이 밍글릭 팥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이 밍글릭 팥에 들어간 모든 재료를 또 한꺼번에 이렇게 담아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그 재미 또한
이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먹은 디저트는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장트리오 말고 무슨 디저트였냐고요? 궁금하시죠? 제가 4번을 갔는데 2번만 처음으로 장트리오가 아닌 이 디저트를 맛봤는데요.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 맵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의 그 아래에는요, 찹쌀 푸딩이 있고요. 아주 풋풋한 봄나물로서 데코를 산뜻하게 해서 보기에도 아주 시각적으로도 이쁜데요. 여기에다가 제주 푸른 콩으로 만든 간장하고요. 참기름이 섞인 소스를 쳤기 때문에요. 이 스포이트로서 이 뿌려주는 장면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유니크한 맛을 잊을 수가 없고요. 디저트 아이스크림에 간장과 참기름이 섞인 소스를 뿌린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날 같이 먹은 에드워드리도요. 보통 간장을 디저트에 넣어서 먹는다는 거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디저트에 간장을 활용해 넣는 것을 보고 역시 최고의 셰프는 다르다 하면서 강민구 셰프님을 독려하면서 정말 이렇게 극진하게 찬사를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 대가로서의 마음가짐에 놀라기도 했답니다. 정말 이 밍글스는요, 맛도 맛이거니와 그 플레이팅 또 서브하는 그 정성, 이 시각적인 요소에다가 미각, 후각, 청각, 정말 촉각 모든 오감이 동원이 돼서 먹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우리 한식 코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강민구 셰프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짐작하시죠? 맞습니다. 바로 소중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요. 물론 정말 바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꼭 짬을 내서 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미슐랭 3스타를 받고요. 정말 기뻤던 것은 발표가 난 날 집에 들어갔더니요. 아이들이 방송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있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너희 아빠는 흑백 요리 회사에 왜 나오지도 않아? 유명하지 않은 거 아니야? 미슐랭 3스타도 아니잖아.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아빠 미슐랭 3스타야 라고 말할 거라고 했답니다. 밍글스는요. 올해 그런 대단한 미슐랭 3스타라는 쾌거를 거두었지만은요. 작년 2024년에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The World 50 Best Restaurant에 44위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The World 50 Best Restaurant은요, 한국 레스토랑이 이름을 올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답니다. 정말 대단한 쾌거였죠. 흑백 요리사의 이 대성공으로요, 한국에서도 정말 이 파인 다이닝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밍글스는 외부의 투자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넉넉하지만은 않지만은요. 오너 셰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재빨리 기민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하여서요. 지금의 그 위치에 이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밍글스에는요. 요리사가 22명이고 서빙 인력하고 그 홀의 매니저 또 소믈리에까지 합쳐서 전체 11명, 그 다음에 사무직원 2명이 있고 네, 다 합하면 총 35명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점심이나 저녁 때 그 한 번에 25명에서 27명의 손님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손님 숫자에 비해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아름답게 전통 한식을 새롭게 해석해서 독창적인 우리 한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님은요. 앞으로 어떠한 또 한식 세계를 저희에게 소개해 줄지 정말 궁금하죠. 강민구 셰프님은요. 또 K컬처의 인기로 한식도 해외에서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세계에 더 널리 알리는 것을 본인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한국의 맛을 세계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손에 손잡고 합치면서 한식을 더 널리 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할까요? 오늘은요, 이번에 미쉐린 3스타를 받은 강민구 셰프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죠? 우리 곧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아비안또!